자, 같이 봐봅시다. 원래라면 지금 Sn 나왔을 때 An 구하는 거는 Sn-1 구해가지고 Sn에서 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n의 가당 2차식 형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좀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An은 바로 구할 수 있지. 2n 플러스 1이 나오겠니?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등차수열이다. 그럼 두 번째, 얘는 상수항이 0이면 좋겠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닌 형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an 구할 때는 뒤에 상수항을 없애놓고 나서 여기만 봐가지고 구해주면 된다. 얘가 4n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근데 얘는 언제부터? n이 t 2 이상일 때부터.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얼마? 0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을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 지금까지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봤고, 맨 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어. 그럼 등비수열은 뭘까? 등비. 그렇지. B 같은 거야. B. B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제 레이시오거든. 레이시오. 등비. 레이시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있듯이 등비 수열도 공비라는 개념이 있어. 공비. 커먼 레이시오 해가지고 R이라는 걸 쓰는데 등비 R.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이거랑 AN 플러스 1 AN 이 값이 전부 다 공비 R로 같은 수열이 된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해보면은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다. 비율.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을 커먼 레이시오에서 공비 R이라고 표현한다. 공비 R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공비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계속 얘는 이제 그 값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음수라면 얘가 계속 음수 나올 것이고, 공비가 R인 상황에서는, 공비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얘가 뭐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거나, 아니면은 다 플러스 나오고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공비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형태 나올 수 있고 부호가 바뀌지 않는 일정 형태 나올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관계식 보면 A n 플러스 1이 R 곱하기 n이 AN이다 쓸 수 있겠지. 여기서 A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이다. R 곱하기 AN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곱해줘 보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얘가 A 있고 A1, A2, A3,
쭉 와가지고 an 있다고 하면은 a2라는 건 a1에다가 r 곱한 거지. 이렇게 r 곱한 거야. 계속 r 곱했어. 그러면은 a2는 a1 곱하기 r,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 쭉 와가지고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r의 몇 제곱 될까? n-1제곱이 된다. 정리하면은 an 일반항이라는 거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듯이 그러면은 a1 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쭉 와가지고 an-1분의 an. 자, 이렇게 곱해보면은 어차피 각각은 뭐에 해당해? 공비 r이 되겠지. 그럼 r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곱하면은 그렇지, r이 n-1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싹 곱해봅시다. 얘가 r이 n-1개 있는 건데, 자 곱할 때 이렇게 다 약분되는 그러한 구조네. 남는 게 a1분의 an이야. 근데 a1분의 an이 r의 n-1제곱이니까 얘를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 동일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2 곱하기 3의 2n-1제곱이야.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겠어? 공비 얼마일까? 응? 9가 되겠지. 9. 공비가 9일 거야. 왜냐면은 봐봐, 여기 지금 이 n의 형태가 n 개수가 1이 돼야 돼. n의 개수가. 그래서 이거를 쌤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3의 2n 제곱 곱하기 3분의 1 쓸 수 있지 않으지. 그래 놓고 나서 3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 n이니까 9의 n제곱, 3의 2n 제곱이니까 9의 n제곱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n인 친구의 밑이 9니까 얘는 공비가 9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공비가 9다. 그럼 자, 오른쪽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나옵시다. 자, 등차 수열 규칙 무슨 규칙이 있어? 응? 지금 뭐가 있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공차 r로, 공차 d로 일정하다. 그럼 등비 수열은 an 플러스 1에서 an 나눠준 게 r로 일정하다. 그래서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t,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그럼 일반항은 an은 a1 플러스 n-1 t. 그 다음에 얘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 그 다음에 식의 형태.
자, 등차수열은 식의 형태가 n에 가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 이면서 n의 개수가 뭐다? 아, 그거는 이제 SN이고 지금 AN 하고 있어. A. 그냥 공차겠지. 공차? n의 개수가 공차에 해당한다. D니까 DN으로 시작해. DN.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은 n을 지수로 하는 밑이 공차에 해당한다. 공차에 해당하고 뭐 그 이유는 그냥 뭐 n제곱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밑에 등비중항. 자, 세수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 이룰 때 등비중항은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하면은 걔가 a 곱하기 b가 된다. 자, 공비를 r이라고 하면은 a라는 친구를 쌤이 r분의 x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x, b라는 거는 xr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a, b가 정확히 x 제곱에 해당하겠지? 마찬가지로 a1 곱하기 a 뭐 5가 있으면은 a2 곱하기 a4에 해당할 것이고 얘가 a3의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1부터 a2에서 a4까지를 다 곱했어. 얘가 a1이 몇 개 있어? 총 4개 있고 r은 몇 개 있어? 아, 3개 있어? 6개냐 6개? 6개? 그럼 제가 봐봐 a1, a1의 r, a1의 r 제곱, a1의 r 세제곱이니까 r이 총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a1부터 a2, a5까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a1이 5개 있고 r은 10제곱 나오겠지. r이 10제곱. 그럼 얘는 정확히 뭐에 해당하냐면은 a1 거의 r의 제곱에 5제곱이고 a1의 r 제곱이 정확히 a3이잖아. 얘는 a3의 5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등비중항을 이용하면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2번부터 한번 같이 봐봅시다. 2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에 어떤 관계가 있지.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 공비를 3번 곱하면 되겠지. A2 더하기 A4에다가 공비를 3번 이렇게 곱하면은 A5 더하기 A7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810분의 30이 된대. 여기가 27분의 1이겠지? 그래서 R은 바로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공비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R 3분의 1인 거 이용해서 이제 AN을 구할 수 있겠지? AN을.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23번 투수 2와 162 사이에 세 수를 넣어서 만드는 수열이 지금 등비 수열이 있는데 등비 수열. 보면은 자 2가 이렇게 162 이렇게 될 때 공비 R을 4번 곱한 거야, 그치? 4번 곱했어. R 4제곱이 81이다. 그러면 R은 지금 세 양수 X가 있으라 했으니까 공비 R도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R의 값은 얼마? 3이 나온다. 그러면 6, 8, 54 이렇게 나오겠니? 이 값이 78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각항의 실수인 등비술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보면 어떤 관계가 있어. 여기서 뭐를 곱하면 나오지? 그렇지, R 4제곱. 그래서 R 4제곱이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R 4제곱이 8이다.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나와? 그렇지, R 16제곱. 그래서 이 값은 4 곱하기 R의 16제곱인데 R의 4제곱이 8이야. 그러면은 4 곱하기 8의 4제곱 나오겠네.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2의 14제곱 나오겠지? 이렇게 4에 돼. 2의 14제곱은. 그 다음에 자, 세수 8xy가 등차 수를 이루고 세수 xy 36이 등비 수일 때 xy가 구해라. 등차 수 이룬다. 등차 중앙 이용하면 이 x가 y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에 y 제곱이 36 x입니다. 36x는 18 곱하기 2x를 쓸 수 있고, 2x가 지금 y 플러스 8이래. 그러니까 18 곱하기 y 플러스 8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해서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양수 y값 구해주고 양수 x값 구해주면 되겠네? 그지? 는 답이 나올 것이다. 밑에 다항식 얘를 1차식 이렇게 나눈 나머지가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룬다. 즉 f-1, f0, 그 다음에 f2 이렇게의 세 값이 등비수를 이룬대. 그럼 각각의 값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f-1은 얼마야? k 플러스 2지. f0은 k, f2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인가? k 얼마야? 플러스 나오니?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k 제곱이 k 플러스 2의 제곱이래. 그럼 이거 그냥 바로 풀어주면 k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가능할 거니까.
이거 풀 때도 k가 k 플러스 2거나 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야. 근데 k가 k 플러스 2일 수 없으니까 k는 마이너스를 나오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f 마이너스 2 값이다.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겠지?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 있는데 세수의 합이 14고 세수의 곱이 64래. 얘를 선생님이 뭐 r분의 a, r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세수의 합은 뭐 14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을 이용하면은 곱했을 때 r이 약분되는 말이야, 그렇지? r이 약분돼. 그래서 a 세제곱이 64가 나오면서 r의 값이 a 값이 바로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얘가 r분의 4 4r 다 더했더니 14가 나왔대. 그럼 r의 값이 2라는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해 줄 수 있겠지. 물론 r 값이 2가 아니라 2분의 1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세 수는 안 바뀔 거 아니야. 세 수의 순서 바뀔 것이고, 얘는 뭐 2, 4, 8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리하시고, 다음 밑에 일단 풀어봅시다.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2고 가장 큰 원의 넓이가 5래. 10개의 원의 넓이의 곱이 10의 p제곱이다. 자연 10p의 값을 구해라. 예, 한번 풀어봅시다. 닮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있으니까. 자, 보면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2고 가장 큰 원의 넓이가 5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 라고 알 수 있겠지?
근데 10개의 원의 넓이의 곱에 대해서 묻고 있어. 곱에 대해서. 그럼 자, 공비를 쌤이 R이라 한다면 여기는 루트 2의 R, 여기가 루트 2의 뭐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10개의 원의 넓이의 곱이야. 어차피 그럼 넓이 길이도 등비수를 이루겠지. 넓이 길이도. 그래서 2부터 5까지 있는데 얘들을 싹 곱하는 거야. 싹 곱한다. 그럼 어차피 얘랑 얘의 곱이 이 두 개의 곱이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이 곱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쟤는 바로 그냥 쉽게 10에 5제곱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이 어떻게 우리가 등비수를 이룬다고 확정할 수 있을까? 등비수를 다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세워원이 이렇게, 어차피 모든 원은 지금 다 닮음이니까 세워원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접한 상황인데, 각각의 반지름을 쌤이 여기서 Rn 얘를 Rn 플러스 1, 그럼 이거를 Rn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그리고 이 점에서 각각에다 이렇게 쭉 수세발 내려봅시다. 수세발. 분명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어, 그지? 왜? A 닮음. 이 각을 공통으로 끼고 있고 여기 지금 직각일 거니까. 그러고 나면은 자, 여기는 Rn에서 Rn 플러스 1을 더하게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수식을 내려보면은 여기는 Rn 플러스 1 더하기 Rn 플러스 2 이게 나오겠지. 두 반지를 더한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표현해 보면은 얘는 Rn 플러스 1에서 Rn을 뺀 거야. 얘는 여기 전체 여기 작은 거, 전체 작은 거 여기 보면은 얘는 아래 n 플러스 2에서 아래 n 플러스 1을 뺀 거지.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닮음일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얘가 지금 평행하니까 이 각이 같음으로써 a 닮음이야. 얘랑 얘가 지금 a 닮음이다. 그럼 닮음 B를 이용하면은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래놓고 나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랑 같다 하고 식 정리하면은 나온 식의 형태가, 최종적인 결론만 쓸게. 정리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래 n 플러스 1의 제곱이 Rn 곱하기 아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들이 전부 다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익히게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등비수를 이루겠다 해도 되는데 그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등비수의 합 봅시다. 등비수의 합.
자, 첫째 항에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얘는 AN을 우리가 A 곱하기 R에 N-1로 쓸 수 있지. 근데 보면은 자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2, AN까지의 이렇게 합이야. 근데 여기서는 SN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쭉 와서 AR에 N-1제곱을 쓸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RSN을 구해볼 거야. RSN 얘는 AR 제곱 쭉 와서 AR에 N제곱 되겠지. 놓고 선생님이 이걸 빼볼게. 자 빼고 나면은 1-R에 SN이 A 플러스 AR에 N제곱이다 그지? 마이너스 뺐으니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우리가 SN을 구하고 싶은데 SN을 구하려면 양변에 1-R을 나눠야 돼. 그렇지? 근데 1-R이 뭐일 수도 있어? 그렇지, 여길 수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R이 1. 근데 R이 1이라는 거는 공비의 1이라서 똑같은 값만 계속 나오는 거야. 즉 상수 수열인 거야. 재미없어. 그냥 상수 수열이라서 그렇게 의미 있는 수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R이 1이면 그냥 SN은 뭐가 되겠어? AN이겠지? 똑같은 게 N개 있는 거니까 합하면 N이다. 그렇지? 두 번째 R이 1이 아니라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여기서 선생님 분자 분모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곱해보면 얘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식의 형태가 두 개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씩은 정확히 똑같은 식이고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했냐 안 곱했냐 이 차이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1-R은 언제 쓰냐면 주로 뭐 정해진 거 아니야. 정해진 거 아닌데 주로 우리가 이거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주로 써. 주로. 그다음 R-1인 경우는 그 이외의 경우에. 그 이외의 경우. 그렇게 써야지 이제 값이 양수 나올 거라서 그래도 좀 편하니까. 정해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등비술의 합의 특징 봅시다. 자 SN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분자 전개해가지고 쪼개보면은 1-R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R의 N제곱 플러스 1-R분의 A. 그럼 내가 이거를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A라 하고 R의 N-1제곱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면은 우리 알 수 있는 형태가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왜 정확히 이가 서로 절대값은 같으면서 보는 반대의 상황이니까. 그치? 응. 그래서 한번 SN-1을 구해가지고 한번 빼봅시다. 우리 항상 SN 나오면 AN 구하는 게 N-1을 구해가지고 빼는 거다. 이를 한번 빼보면은 AN은 A의 R에
n-1제곱에 r-1 이걸 쓸 수 있겠지. 왜? 얘가 AR 얘가 A의 R에 n-1 곱하기 R을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본 거야. AR의 n-1제곱으로. 그럼 앞에 R 남고 뒤에 -1 남겠지? 그 다음에 B는 소거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항상 n이 언제부터? n이 2 이상일 때부터. 그리고 S1은 AR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지금 A1이랑 똑같다. 얘가 A에 R 마이너스 1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A1과 여기 있는 이 A1과 여기서 지금 S1과 여기서 구한 식에서 n에 1 대입한 식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게 하는 조건이 정확히 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거야. 즉 sn이라는 친구가 a의 r제곱 플러스 b 형태였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sn-를 구한 다음에 an 구했을 때 an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sn이 3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래. 근데 이 친구의 지금 합이잖아. 얘를 이용해서 일반 항을 구했더니 그 일반 항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고 싶대. 그러면 k는 얼마겠어? k는 우리 항상 이 n을 맞추지. n으로 이렇게 n. 얘가 9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니까 k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SN-를 구해가지고 빼지 않고도 방금 정리한 이 상황을 만족해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라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풀어오세요. 58, 59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을 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까지 배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그치? 부분 합은 그치? 합은 2차식이고 2차항 개수는 뭐의 절반? 공차의 절반. 그다음 상수항은 0. 그치? 그럼 항상 A1은 뭐랑 똑같다? 그렇지, S1랑 똑같다. 그 다음에 SN 주었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 뭐야?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지, 뭘 빼야 돼? SN에서. 그렇지, N자리에다 n-1을 대입한 S-n-을 구한 다음에 빼는 게 일반적으로 AN 구하는 건데 그때 구한 그 AN은 N이 얼마일 때 성립해? 그렇지, 2 이상일 때부터.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 A1은? A1은 항상 S1.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시다.